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경제지표의 혼조세와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 속에서도 미국 3대 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을 하면서 증시에 따뜻한 햇살을 비쳤습니다. 다우는 0.3% 상승, S&P 500은 0.81% 상승, 나스닥은 1.9% 상승, 원달러는 1215.04원으로 마이너스 0.39% 하락, 빅스지수는 18.57로 마이너스 5.4% 하락,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72.03으로 1.42% 상승, 2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41% 하락, 10년물 국채금리는 0.78%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0.73%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큰 화두가 된 소식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지분 9.2%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에 트위터는 27% 이상 급등을 했고, 테슬라는 이 소식과 자동차 납품 수치에 힘입어서 5.6%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여파로 애플, 아마존, 알파벳 및 엔비디아들의 기술주들도 2% 이상 상승하면서 훈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에 대한 제재안이 더욱 논의될 예정이라서 증시에 안개가 들이올 전망입니다. 이유는 러시아군이 장악했던 우크라이나 소도시 부차 등에서 민간인 집단 학살이 자행됐다라는 의혹과 함께 이를 규탄하며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를 논의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비행기 리스와 제트 연료, 철강 제품, 사치품과 같은 제품의 수출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웃도는 수준으로 반등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3월 고용 추세지수 ETI는 120.56으로 지난달 118.9보다 상승이 되었고, 고용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2월 공장재 수주 실적은 5,420억 달러로 전월보다 0.5% 하락이 되었고 10개월 만에 감소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되면서 상당한 우려와 근심의 먹구름이 들어오고 있으나 침체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이 언급되면서 투자 심리를 되살렸습니다. 카프라의 샘 스토벌 수석 투자 전략가는 1분기에 기술주들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성장주를 포함해서 기술주가 현재 일종의 안도랠리를 보였다라면서 나스닥이 분명 앞서가고 있다. 이는 나스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새로운 뉴스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LPL의 파이낸셜의 라이언 데트릭 애널리스트도 잠재적인 경계 침체를 가리치는 초시계가 카운트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의미한다라면서도 좋은 소식이라면 역사적으로 침체가 일어나는데 최대 2년가량의 시일이 걸린다라는 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선물시장에서 연준이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을 74.4%로 내다봤고 6월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64.3%,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15.4%로 내다봤습니다.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4.01달러 오른 배럴당 103.28달러, 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유가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히며 유가에 긴장감을 부었습니다. 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 차원에서 러시아의 석유, 석탄 산업을 겨냥한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략적 비축유의 대방출로 유가 하락의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일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바트레이드의 나임 아슬람 수석시장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대규모 비축유 방출은 유가를 낮추기 위한 처방으로 장기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곧 약효가 바닥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지속되고 원유 공급은 부족 상태라서 이러한 이슈가 해소되지 않는 한 유가는 현 수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금일 증시는 미국의 기술주의 상승과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슈로 장 초반 밝은 햇살이 비춰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민간 학살로 인해서 서방 국가의 제재가 점차적으로 날을 세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EU 국가들의 유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및 석탄 등과 같은 천연 자원들까지도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이로 인해서 상승될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우려가 생겨날 수 있으며 이는 곧
원재료를 수입해야 하는 아시아 증시와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래 국내 수출 규모가 커짐에도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는 이유는 바로 원자재의 상승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가 이러한 상승 흐름을 온전히 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의 비중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미국채에 전 세계 자금이 쏠리고 있는 만큼 미국의 최소 단기적 경제는 탄탄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주식의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해외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